네, 안녕하세요. 트윗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의 저자 정인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을 책을 가지고서 같이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인데 진행에 앞서 우리가 먼저 목차를 보고서 어떻게 무엇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총 셋째 마당까지 셋째 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째 마당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 3장은 제어문, 4장은 객체, 5장은 함수, 6장은 비동기 방식 연동, 그리고 둘째 마당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 언어인 jQuery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jQuery는 7장부터 1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장은 jQuery 문서 객체 선택자와 조작법, 그리고 8장은 jQuery 이벤트, 9장은 다양한 효과와 애니메이션, 10장은 jQuery 비동기 방식 연동, 그리고 11장은 jQuery 플러그인, 그리고 마지막 장인 셋째 마당, 여기 마당이죠. 셋째 마당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해서 요 간단한 요 반응형 웹 UI 구현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다 보니까 다 해볼 수는 없고요. 각 장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맛보기 예제식으로 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 꼭 반드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만 구성을 해서 요번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개발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개발 환경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목차를 배우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진행을 위해서 개발 환경을 한번 세팅하는 것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 엔드 개발을 하는 언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고객이 개발을 의뢰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런 기획자분들, 요 문서화하고 이런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획자분들이 기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기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디자이너들이 시안을 만들겠죠. 그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그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UI 구현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ASP라든지 또는 PHP, JSP를 이용해서 API를 이렇게 API를 개발을 하고, 그 API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를 이렇게 바인딩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요 회원가입 양식에 맞게 이름이라든지 하면 아니면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이때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가입하기 버튼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한다라든지 또는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저기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데이터가 일치를 하면은 그 일치를 했을 때 그 고객한테 일치하는 회원이니까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운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5년도에 넷스케이프사에서 일하던 브랜드 아이크라는 사람이 최초의 모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자바로 유명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와 제휴를 하면서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제이스크립트를 개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두 회사가 각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좀 호환성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배우기가 많이 어려웠지만 요 근래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그 윈도우사에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엣지만 이제 브라우저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 호환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요 근래에는 웹 개발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요런 뷰라든지 리액트 또는 앵귤러 또는 요 노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보시다시피 많이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언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TOB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률 순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사이트도 개발할 때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으로 해서 앱을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보는 이런 스마트 TV의 UI 화면도 역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 것을 같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를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에디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의 크롬을 열고요. 구글의 크롬을 열고 그 크롬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한글로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한글로 작성을 하면 상단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고 자, 윈도우에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에는 자, 맥을 쓴다라고 하면은 맥에 관련된 다운로드가 나올 거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은 윈도우에 맞는 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걸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을 다 받았으면은 자, 다운받은 걸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는 여기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자, 동의합니다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설치를 하시려면 바로가기 버튼을 여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럼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자, 여기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바로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건데 요 상단에 여기 메뉴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는 사이드바, 요 사이드바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파일이라든지 폴더가 표시되는 자, 요 사이드바 중에서도 파일이나 폴더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는 요 두 번째 아이콘, 요 돋보기 아이콘은 내가 파일을 찾거나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파일 중에서 단어를 찾을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Git과 관련된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Git을 연동을 해서 버전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개발을 할 때 버그, 즉 오류가 났을 때 이 버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버튼입니다. 요거 오늘 사용하는 거 여기서 하나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다가 오픈 인 브라우저라고 한번 자 작성을 해보면은
자, 오픈인 브라우저, 오픈인 브라우저라고 작성을 하면은 상단에 오픈인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오픈인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아마 뜰 텐데 가장 상단에 있는 테크 ER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HTML 문서라든지 요런 이제 문서를 열 때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로 열어줄 수 있는 열도록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할 건데요. 자, 상단의 메뉴바에 가면은 상단의 메뉴바에 가보면은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파일 메뉴에서 오픈 폴더라는 게 혹시 보이나요? 오픈 폴더. 자, 이거 오픈 폴더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파일을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가 작성할 거야 라고 해서 그 폴더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 폴더를 클릭을 해서요. 자, 내가 원하는 폴더, 내가 이제 앞으로 파일을 작성할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C 폴더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폴더에다가 자, 요 바탕화면, 요 흰색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누르고요. 새 폴더를 누르고 여기다가 소스라고 요렇게 폴더 이름을 작성을 하고 자,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폴더. 아니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얘라고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요게 일단 파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만드는데, 자, 여기 파일을 만드는 거는 이 소스라는 폴더에다가 파일을 만드는 요 버튼 혹시 보이시나요? 소스라는 이름 옆에 요 플러스 버튼 하나 나와 있고요. 약간 종이 오른쪽이 약간 살짝 접혀 있는 요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가 파일명을 ex1.html이라고 일단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x1.html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작업창이죠. 요 작업 영역, 요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이제 요 영역에다가 우리가 HTML 기본 템플릿을 작성할 건데요. 요걸 일일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HTML 콜론 5라고 해서 우리가 HTML5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코드 힌트가 이렇게 뜰 거고요. 이렇게 코드 힌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요 상단에 보면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N이 아니라 KO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스크립트를 어디다가 작성을 하느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자,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 보이시나요?
여기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에 스크립트 선언문. 난 이제 앞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여기 사이에다가 작성할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제가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요 글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라는 선언문을 작성을 해주고요. 자, 요 안에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간단하게 환영합니다라는 출력문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출력문은 도큐먼트 안에 요걸 우리는 도큐먼트 객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큐먼트 객체 안에서 출력해줘라는 명령어를 꺼내서 사용할 거예요. 그때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접근을 해서 writ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환영합니다라는 문자를 찍어줘 라고 명령을 내려주면은 여기서는 출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했으면은 반드시 뒤에다가 나는 명령어가 끝났어 라고 해서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작성한 파일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픈인 아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본으로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크롬으로 열리겠죠. 자, 한번 일단 이거부터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에 앱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글 크롬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선택을 해보요. 혹시 구글 크롬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우리 책을 보시고서 엣지에서 크롬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크롬 다운로드라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롬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항상 크롬으로 열겠어 라고 항상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환영합니다가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치한 걸로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아직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전이지만 간단한 예제를 저랑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 형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폴더 안에다가 첫 번째 마당 테스트 예제를 하나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마당이니까 자, 저는 그냥 파트 1번이라고 폴더를 만들 건데요. 이 폴더를 생성하는 거, 내가 소스 폴더 안에다가 폴더를 또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아까 새 문서 만들었던 폴더 옆에 새 폴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자, 여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새 파일을 하나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test 언더바 example .html 테스트 example.html이라고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또 빈 문서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HTML5를 사용할 거니까 HTM까지만 쳐도 이렇게 코드 힌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맥 기능을 이용을 해서 HTML5 기본 템플릿을 작성을 하고요. 자, K5 한글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접근성 관련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K5로 작성을 해줘야 나중에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 선언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곳이 어디죠? 네, 맞습니다. 여기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에다가 바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계는 요 브라우저는 얘를 HTML 언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스크립트 언어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야지 정상적인 스크립트 언어로 이해가 될 거고 그 스크립트 언어가 정상적으로 브라우저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나이를 입력을 해서 그 나이가 20세 이하이면은 미성년자라고 출력이 될 거고 20세 이상이죠. 제가 실수를 했군요. 20세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20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하는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같이서 한번 간단하게 맛보기 예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질의응답창을 띄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이렇게 해서 당신의 나이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딘가에 담아놨다가 그 담아놓은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비교된 값이 20보다 20살 이상이면은 이제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 아니면은 이제 미성년자라고 출력이 되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해주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 반드시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뭔가 명령어를 사용할 때 앞에서도 우리가 document.write라는 것을 배웠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창, 즉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창을 하나 띄울 건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라는 객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윈도우라는 객체를 접근을 하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window.prompt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략을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질문 내용을 작성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그리고 나서 기본 값은 0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의응답창을 띄우겠죠. 그럼 사용자는 그 질의응답창이 뜰 거고요. 그 질의응답창에 응답받은 값을 어딘가가 담아놔야 되는데 담았다가
그리고 나서 밑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성인인지를 거기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변수 하나를 선언할 겁니다. age.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다면은 누군가가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 프롬프트에 즉 질의응답창에 값을 입력을 하면은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그 값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한 값이 사용자가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응답을 받아왔을 때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변수에 선언된 값이 20살 이상이냐? if 조건문이죠. 자, 이 조건문에서 20살 이상이면 자, 이게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고 if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된 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25이라고 작성을 했어. 25라고 작성을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25가 들어올 거고요. 25는 20보다 크거나 같냐? 25가 2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은 그때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블록 사이에 있는 문장에서 자, 출력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도큐먼트 객체에 접근을 해서 출력해라 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당신은 성인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미성년자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때는 else문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자, 20보다 작을 때 그 밖에는 자, 역시 도큐먼트 객체에 접근을 해서 아이고, 요 앞에 요게 오타가 났네요. 자, 오타 수정해 주고요. 도큐먼트 라이트 당신은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뒤에는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고 자, 작성을 했으면은 요 파일명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자, 단축키는 Alt B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질의응답창이 뜰 거고 제가 25, 25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2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신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다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번 F5번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하고 자 16으로 한번 찍으면은 그때는 2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겠죠? 네, 당신은 미성년자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어려우셨나요? 강좌가 자, 요거는 지금 맛보기로 우리가 아직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본 거라 만약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이서 우리가 배워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쉬운 예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좌를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모두들 이렇게 같이서 하시느라 모두들 고생했고 다음 강좌에 다시 같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